변호사라는 직업은 다른 사람의 싸움을 대신해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되기도 어렵고 또 종종 일도 정말 많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과 사고들, 그러니까 불륜부터 시작해서 온갖 치정 사건들이나 때론 원수보다도 더 살벌한 가족 친지간 재산 싸움, 그리고 끝에 가서 정말 의외의 범인이 드러나는 황당한 사건들의 변호를 맡아 재판을 진행하며 때론 뉴스보다도 더 사실적이고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인 그런 사건들의 내막을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옆에서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씩 맡아 보아온 사람들의 경우 어느 정도 우리 인간사의 속성에 대해 상당한 경험과 통찰력 또는 일종의 세상을 보는 지혜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2명의 변호사를 살펴볼 예정인데 그들이 전해주는 인생과 또 인간 세상의 진리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조심할 것과 또 배울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직업도 변호사면서 정말 불필요하게 잘생긴 이 남자분은 대략 2-3년 전쯤 자신이 한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겪어본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여러 사건과 경험들을 종합하여 인생의 진리 10가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회자되며 크게 공감을 받았던 분이신데 당시 그가 짚었던 것 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가 약자라고 생각되어서 잘해주었는데 의외로 나중에 뒤에 가서 그들에게 뒤통수 맞는 경우들이 많았다. 둘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절대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개 사람은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셋째, 돈은 갑자기 잃어도 문제가 생기지만 이게 갑자기 많이 생겨도 문제가 생긴다. 넷째, 한번 바람핀 사람은 계속 핀다. 다섯째, 남들이 손대지 않는 사업이나 부동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여섯째,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결국 나중에 가서는 돈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싸우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가장 어렵고 난처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부모님밖에 없다. 대략 다 맞는 말 같습니다. 특히 주변에 힘든 사람들 보면 참지 못하는 정 많은, 그리고 어려운 사람 부탁 거절 잘 못하는 한국 사람들 특성상 그런 좋은 마음이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오거나 또는 아예 그런 착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돈 관련 부분 역시 드라마나 뉴스를 봐도 또는 주변을 봐도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기울거나 또는 가장이 병으로 떠나버려 순식간에 집안이 기울어 이후 가족들이 너무도 힘든 시간을 겪게 되는 일들이나 또는 그 반대로 로또나 토지 보상 같은 것 때문에 벼락부자가 된 평범하고 사이 좋았던 가족들이 이후 갑자기 소송 전문가들이 되어 수년 또는 10수년 동안 서로 원수처럼 싸우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에서도 보이듯 돈을 갑자기 잃는 것도 또 생기는 것도 분명 문제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정말이지 차라리 먼저 헤어지고 관계를 정리해야지 이 바람을 피는 것은 상대방에게 너무도 큰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지 말아야 하며, 한편 인간은 나쁜 짓을 저지를 때 양심으로 인해 커다란 죄책감과 괴로움을 느끼는데 대신 그걸 딱 처음 할 때만 그렇다는 니체의 말처럼 그게 무슨 종류의 나쁜 일이든 간에 처음이 무섭지 일단 그 금단의 문을 한번 건너가면서 자신과 타협을 본 사람은 이미 길이 나버린 또는 열려진 그 문을 통해 나중에도 얼마든지 다시 드나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들어왔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와 같은 말처럼 일반적으로는 그 말이 사실인 것도 맞지만 어찌 보면 이건 매우 위험한 말인 것도 같습니다. 사람도 결국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나 수련 아니면 다른 종류의 노력으로도 우리 인간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런 공부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부족함을 바꾸고 개선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들도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호사도 뭐도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지지만 사람은 분명 변합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 가운데 모든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고 또 모든 성자에게도 과거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꾸준한 공부든 어떤 책 한 권이든 커다란 상실이든 아니면 정말 죽을 뻔한 아찔한 사고를 겪으며 얻은 깨달음이든 그런 큰 경험들과 또는 시간을 통해 당연히 변할 수 있고 오히려 변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더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인간들은, 즉 우리 각 개개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옛날에 공자도 길에서 똥 싸는 인간은 절대로 뭐라 하지도 또 혼을 내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우에는 아예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정말 특수한 경우이고 노력에 따라 분명 사람도 변하고 인생도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나이가 무려 8순이 훌쩍 넘었고 지난 50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해오면서 총 1만 건이 넘는 의뢰인들의 사건을 맡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이 두 번째 할아버지 변호사의 경우 우리 모두가 귀담아 새길 만한 아주 귀한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가 전하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딱 두 가지만 골라 전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는 인과응보가 있다는 점입니다. 종종 우리는 뉴스를 보다 보며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많은 피해를 끼치거나 돈도 훔치면서 요리조리 법망도 잘 빠져나가고 아무 문제없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며 과연 세상에는 인과응보가 있는 건지 신은 존재하는지 나아가 그럼 나 혼자 이렇게 미련하게 신의와 양심을 지키며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는지 자문을 하게 되며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있는데 이 변호사 할아버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들 인생의 결말을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 해결해 달라고 찾아오는 게 바로 이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매우 잘 안다며 인간의 법망과는 달리 하늘의 법망은 크고 넓어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악인은 빠짐없이 걸러낸다는 속담처럼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순리와 이치 즉 카르마라는 게 분명히 있고 악행으로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뒤에 반드시 탈이 나며 나쁜 방법으로 벼락출세를 한 경우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지적하며 그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노력만큼이나 운에 의해서도 크게 결정되는 법인데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그 운을 크게 해친다고 경고합니다. 그 반대로 선행의 경우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행운이 되어 본인에게 돌아오며 또 선한 마음가짐과 선행으로 그 사람의 운이 좋아지면 그가 겪는 불운도 큰 탈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가고 또 작은 기회도 큰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지 타고난 운명이나 환경뿐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자신의 운을 쌓아 앞으로 더 많은 복과 행운이 자신에게 찾아오도록 할 수 있기에 그는 거두절미하고 딱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그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늘 감사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말은 굳이 이 변호사 할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너무도 많이 들어왔던 빤한 이야기지만 고기 대신 채소를 많이 먹고 매일 운동을 하면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역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이 선행과 감사 이야기 역시 그걸 해본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 인생의 운을 좋게 해주는 어떤 실제하는 힘이 있는 매우 귀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두 가지를 다시 또 한 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작더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어떤 매우 성공적인 중소기업 사장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사장은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 자신의 방 한쪽에 대고 고맙습니다 하며 허리 숙여 인사를 하는데 그리고 퇴근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그가 인사하는 벽에는 바로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들 덕분에 회사도 또 자신도 잘 될 수 있었다는 걸 잊지 않고 매일 그렇게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장이 자신들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그런 회사에서 만드는 상품의 품질은 어떨지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상상이 가능합니다. 다른 경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어찌 보면 전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들인데 예를 들면 청소부가 새벽에 길을 청소하는 것도 주부가 매일 그 귀찮은 설거지를 하는 것도 또 택배기사가 그 수많은 상자들을 배달하는 것 역시 그게 어떤 회사에서의 어떤 일이든 결국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일인데 이왕 하는 것 그 일을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그 혜택을 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일종의 봉사 또는 선행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과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일도 한결 더 수월해지고 또 운도 좋아져 그런 사람의 운은 그리고 삶은 곧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 할아버지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꼭 큰 돈을 기부하거나
대단한 선물을 해야만 선행이 아닌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을 살짝만 달리 보아 돈이나 행동보다는 우선 마음으로 그런 좋은 운을 차곡차곡 쌓다 보면 분명 자신과 가족들에게 행운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또 그런 인과관계를 직접 깨달은 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삶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지는 선순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직 연초인 지금부터 또 아주 쉽고 정말 작은 것부터 나도 한번 그런 감사하는 마음가짐과 행동들을 시작해보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